이번 시간에는 아놀드 렌더러가 제공하는 에어리어 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씬에는 4개의 오브젝트가 들어있습니다. p큐브부터 플랜까지 4개가 있는데 라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라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뷰에 있는 오브젝트가 보이는 것은 이 라이팅에 보면 디폴트 라이트를 사용하라고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디폴트 라이트가 사용되는 상태에서, 즉 씬에 라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렌더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. 아놀드 렌더러는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존재해야만이 렌더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지울 때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씬에서 라이트를 좀 보면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 라이팅에서 Use All Light 단축키는 7번인데 씬에 된 라이트를 이용해서 뷰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여기 체크해줍니다. 그런데 얘를 체크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? 라이트가 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제 씬에다가 라이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. 얘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닫아주고 아놀드로 가갖고 라이트에서 에어리어 라이트 얘를 체크해줍니다. 뒤로 좀 빼주고 위로 좀 올려주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선이 하나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습니다. 파란색 선. 이 파란색 선이 나오는 방향이 빛을 쏘아주는 방향입니다. 즉 라이트가 비춰주는 방향이 이쪽이고 뒤쪽은 라이트가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얘들을 좀 회전을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한번 해주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조금 키워서 이 정도? 이 정도에서 한번 렌더링 해보겠습니다. 아놀드 렌더 렌더링을 했더니 좀 잘 안 보입니다. 이 얘기는 빛이 약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인데 라이트 선택된 상태에서 이 쉐입 노드로 와보면은 빛의 강도를 이 인텐서티하고 익스포저 그리고 컬러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빛의 강도를 이 세 군데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먼저 간단히 한번 도움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아놀드가 제공하는 도움말을 잠깐 보면 여기 실제 라이트가 제공하는 빛의 밝기는 이 컬러 값에다가 인텐서티 값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2의 엑스포저성 익스포저 값이 여기 2의 몇 승 할 때 여기에 곱해져서 총 빛의 밝기가 결정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익스포저는 카메라를 다뤄보셨다면 카메라의 f-스타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.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적정 노출에서 좀 더 빛을 밝게 또는 어둡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자 할 때 f-스타 값을 이용하는데 컬러와 인텐서티, 2의 엑스포저성 이 값에 의해서 총 빛의 밝기가 조절됩니다. 이것을 참고해서 한번 더 이쪽 관련된 메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이제 보겠습니다. 보면은 빛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인텐서티를 좀 올려주겠습니다. 인텐서티를 좀 올려주겠습니다. 좀 더 올리고 그리고 지금 렌더링 속도가 좀 떨어진다. 렌더링을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여기 세팅으로 가고 아놀드 렌더에서 카메라 AA 샘플 값을 좀 떨어뜨려 줍니다. 여기를 한 1 정도로 해줍니다. 1. 한 0 해도 되고 0 한 결과물입니다. 이런데 엔티알리어싱 효과는 좀 떨어지만 조명 효과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를 좀 조절해 갖고 그래도 좀 퀄리티 있게 보면서 테스트 렌더링 하려 그러면 샘플 값 올려주고 물론 최종일 때는 더 올려갖고 이런데도 좀 올려서 할 필요한데 뭐 그냥 간단한 테스트 렌더링이다 그러다 이렇게 좀 적게 해서 보셔도 됩니다.
저는 그냥 3으로 하겠습니다. 그래도 깔끔하게 보여줘야 할 건 보여줘야 되니까. 지금 렌더링 되는 과정에서 얘를 값을 막 바꾸려면은 여기가 좀 늦어집니다. 여기 3으로 하고 엔터 해주고 얘는 닫아주고 다시 원래 상태로 해주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인텐서티를 조절해주고 좀 어느정도 좀 밝기가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익스포저 값을 좀 올려줍니다. 익스포저를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. 이렇게 밝아집니다. 아니면 수치를 뭐 직접 이렇게 입력해 줘도 되고. 기본적으로 이 컬러와 인텐서티, 익스포저 값을 이용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, 이 인텐서티 값은 이 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씬이 큰 씬이다.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아주 조그만 씬인데, 씬이 크다 그럴 때 인텐서티를 뭐 몇백, 몇천까지 올려야 할 경우도 있고, 거기서 이제 익스포저 값을 조금씩 조절해 주면 될 겁니다. 물론 원한다면 이 값을 많이, 인텐서티 값을 조금 해고 조금 수정하고 익스포저 값을 많이 변경할 수도 있는데, 대체로 기본 어느 정도의 밝기는 인텐서티 값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밝기를 익스포저로 맞춰주면 될 것입니다. 얘들을 또 살펴봐야 할 것이 화면에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인텐서티 값은 씬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해야 하는 거고, 그리고 이 조명의 크기에 따라서 빛이 강해지고 약해집니다. 이 조명을 키우면 빛이 약해집니다. 조명이 커지면 빛이 강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반대로 빛이 약해집니다.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. 렌더링 한 거를 보면은 지금 키워진 상태인데 얘를 한번 체크를 해줘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서 키우고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. 사이즈를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. 지금 사이즈를 줄이니까 빛이 더 강해졌습니다.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? 지금 기존에 찍어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. 약하고 얘를 감춰주기 위해서 클릭해줍니다. 그럼 현재 것도 한번 사진을 찍어주겠습니다. 얘가 컸을 때, 그 다음에 얘가 작아졌을 때, 여기 보면은 빛의 밝기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 조명의 라이트의 크기가 커지면 빛은 약해지고, 조명의 크기가 작아지면 빛의 색이 강해집니다. 그리고 이 라이트가 얘들한테 가까이 가냐 가까이 가지 않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. 얘를 W키를 누르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앞으로 좀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겠습니다. 오브젝트로 가까이 갈수록 빛은 강해집니다. 지금 여기서도 보면 강해지고,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좀만 더, 지금 얘 때문에 그런데 좀만 더 가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렌더링 되고 있는데, 이제 렌더링이 끝났으니까 한번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상태, 여기 지금 찍혔는데 얘 풀어주고 지금 바뀐 상태에서 클릭해서 사진 찍어준다. 그럼 이전에 얘가 뒤쪽에 있을 때는 이 정도였는데 얘가 앞으로 오니까 이렇게 밝아집니다. 여기 있다가 이 빨간 걸 보시면은, 아니면 이 흰색을 보면 훨씬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얘가 앞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 뒤쪽에 있는 오브젝트는 빛이 더 이상 비춰주지 않으니까 어둡게 표현됩니다. 여기서 보면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얘가 너무 가까이 가니까 이쪽 우측은 또 잘 안 보이게 되고. 지금 얘 선택 상태를 풀어주겠습니다.
그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데, 이렇게 여길 안 보고도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. 얘를 뒤쪽으로 가면은 얘들도 다 보입니다. 컨트롤 Z, 컨트롤 Z. 두 개가 선택됐었나 본데, 예. 여기 가면 밑에 빛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멀리 갈수록 오브젝트로부터 빛이 멀어질수록 이렇게 어두워집니다. 그러다가 가까이 갈수록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을 좀 봐야겠는데, 조금 올리고 그림자 관련된 옵션, 얘를 이쪽에서 좀 보고 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. 스페이스 바 누르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. 얘들이 조금 렌더링 중지하고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그림자가 확실히 보입니다. 그림자가 확실히 보이는데, 여기도 이런 것도 자세히 보이고, 얘를 좀만 더 이렇게 틀어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틀어보고,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라이트의 컬러는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. 컬러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뭐 노란색으로,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얘는 원래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. 원래 색으로 바꿔주고, 라이트 쉐입을 지금 쿼드 사각형인데, 실린더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. 실린더 형태를 바꿔갖고 얘들을 이렇게 좀 키워주겠습니다. 또 위에 쪽이 좀 밝아집니다. 길다랗게 되니까 여기 모양도 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, 또 실린더 있고 디스크 형태도 있습니다. 디스크 동그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, 그리고 빛이 퍼지는 각도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는데, 이 샘플스가 무척 중요합니다. 씬에 조명을 비췄을 때 조명의 결과를 얼마나 퀄리티 있게 뽑아주냐, 퀄리티 있게 뽑고 싶은 만큼 샘플을 많이 뽑아줘야 합니다. 즉 샘플수를 올릴수록 퀄리티가 좋아지는데, 특히 이런 그림자 주변에 보면 이렇게 노이즈 같이 생긴 걸 볼 수 있는데, 잠깐 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. 샘플이 이를 때하고 올라갔을 때하고 이 그림자 같은 것이 훨씬 깔끔해집니다. 샘플수를 올릴수록 여기 보면은 그림자 주변이 노이즈 같이 생겼던 것이 노이즈가 좀 없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고, 여기서는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. 시간 걸리니까. 그리고 그림자를 만들겠다라고 해갖고 여기 체크가 되는데, 이 캐스트 섀도우를 꺼주면 그림자가 생성되지 않습니다. 체크하면 다시 그림자가 생기고, 그림자의 덴서티, 그림자가 얼마나 강하게 생기게 할 건지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림자가 좀 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그림자가 흐릿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림자 색상도 컬러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. 여기도 1인 상태에서 섀도우 컬러를 조금 이렇게 조절해주면 좀 밝아질 수 있습니다. 밝게 하거나 아니면 뭐 색상을 바꿔갖고 그림자 컬러를 바꿔줄 수 있고, 그리고 뭐 기타 여러가지 옵션들인데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디퓨스에서 조명이 보이게 할지, 스페큘라에서 조명이 영향을 주게 할지 그 값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만일 여기 이 디퓨스의 빛이 비치지 않게 하고 싶다. 기본적으로 디퓨스는 빛이 오브젝트에 닿았고 빛을 발산하는 겁니다. 근데 이 디퓨스 값을 떨어뜨려주면 점점 색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 빛이 오브젝트에 닿았고, 즉 이 조명이 빛이 오브젝트에 닿았고 그 빛이 튕겨 나와 갖고 오브젝트의 색상 관련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빛의 발산 정도를 0으로 하니까 색상이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.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조절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고,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 뭐 스페큘러도 있고 여러가지 좀 추가 옵션이 있는데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